제25기 할인배 프로야자 국수전 허서연 2단과 송혜령 3단의 8강전 세 번째 경기. 송혜령 3단이 우하귀를 키워간 순간이었는데요. 아직 허서연 2단이 수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혜령 3단이 우변 쪽에 악수 교환을 하나 해뒀기 때문에 좀 그 악수들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당장은 흙을 잡는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게 어렵다면은 그래도 집으로 이쪽을 다가서서요. 흙을 좀 압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타개가 되겠죠. 이러고 나서 이쪽 흙 모양을 좀 지우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흙이 어찌됐든 간에 좀 과감한 수법을 통해서 집을 좀 많이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 차이는 오히려 크지 않고요.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조금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 확정가로서는 지금 흙이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둑은 지금부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백도 우하귀 쪽으로 갑니다. 네, 이 이야기는 흙에게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죠. 네. 이렇게 된다면 한 점이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면은 흙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집을 좀 깼죠. 백의 입장에서. 네. 아마 송혜련 선수도 이 치받는 교환을 하면서 백이 이렇게 날라올 때 이렇게 받을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을 지금 밀 것 같은데요. 이쪽을 밀어도 이쪽을 꽉 받고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어차피 뒤로 돌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붙이는 것도 그냥 가만히 나가서 어차피 따로따로 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일단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좀 받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왔을 때 뒤로 받는 것은 뭔가 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마땅히 다른 응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쪽을 밀 때 이쪽을 백이 막을 수가 있다면은 네, 송혜령 3단의 선택은 위쪽으로 밀어두는 수인데요. 네. 그러자 지금 허서연 선수가 지금 가장 강력한 응수를 받았거든요. 네. 지금 뭐 이쪽으로 늘어둔다면은 이렇게 한 칸 뛰어서 틀어 막을 생각이었고요. 이렇게 받아도 마찬가지로 한 칸 뛰어서 받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단 받았습니다. 네. 어차피 이 돌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흙이 집을 최대한 지키려면은 그렇죠.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쪽이 맛이 약간 나쁘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큰 수가 안 나지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쪽이 포위당하면은 나중에 놓고 따는 수법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알기 쉽게 백이 이쪽을 나중에 찝어서요. 이을 때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좀 약점을 만드는 수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송혜령 3단이 입구자로 두자마자 그래프가 조금 움직였는데요. 네, 그 자리, 좋은 자리죠. 네, 지금 가장 큰 자리입니다. 네. 고근태
구단께서도 짚어주셨던 우변 우상귀 쪽 다가가는 자리 허서연 선수가 먼저 착점을 했고요. 흙도 그냥 나가는 것은 약간 연결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를 붙여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붙여서 백이 어떻게 받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늘어준다면은 날일자 또는 밭전자 행마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백이 치받는다면은 다음에 이쪽을 바로 붙여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백의 모양을 조금 우그러뜨린 다음에 이제 행마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것까지 되면은 안 들 이유가 없는데요.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아래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못 살지만 다시 이쪽을 붙여서 네, 나올 수가 있겠죠. 이쪽을 붙여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뛰어서 행마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행마할 때는 그렇게 한 칸으로 행마를 해야 되는군요. 네.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흙이 이쪽으로 늘어서 행마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네, 약간 돌이 무겁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에 백이 이런 곳을 자연스럽게 뛴다고 했을 때 뭔가 좀 전체적으로 행마가 무거워서 계속 한 발 느리게 뭔가 중앙으로 뛰쳐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을 가볍게 보고요. 백이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그냥 이 돌은 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최대한 빨리 머리를 내밀어서 탈출하는 게 타개할 때는 좋기 때문에 지금은 느는 수보다는 한 칸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한 칸으로 뛰어갑니다. 여기서 허서연 2단은 계속 공격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공격권에서 좀 벗어났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큰 자리를 두는 게 일단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어디가 큰 자리인지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또 우상귀와 하변 쪽이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 승부처는 이제 중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돌이 대부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집 날만한 곳이 이쪽이 흙집이 얼마나 나느냐 정도가 이제 승부를 가르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앞으로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격도 하면서 돌을 중앙 쪽으로 끌고 와서 좀 어떤 흙의 모양도 좀 견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괜찮아 보이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두자마자 그래프가 흙 쪽으로 좀 기울었거든요. 아무래도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공격을 열심히 하다가 공격을 실패하면은 네. 공배만 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또는 뭐 가죽 장사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네. 그런 것처럼 좋은 자리긴 하지만 당장 집으로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공격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왔기 때문에 지금 일감은 이쪽 붙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너무 물어보고 싶은 자리예요. 지금이 물어보기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송혜령 선수도 지금 이 흑돌이 공격을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격을 당할 게 아니라 빨리 집을 내고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백을 조금 더 괴롭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런 데 막 붙여야 되고 뭐 백이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 자체가 지금 백한테 이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붙여서 백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공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백집이 깨지는 것도 이제 감수를 할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집으로 압박을 하면서 지금 공격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집으로 이득을 보는 과정을 생략한 다음에 그냥 중앙에서 계속 모양을 만들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러한 과정이 이미 흑으로서는 손해거든요. 물어봐야 하는 타이밍도 참 중요한데요. 그렇죠. 너무 빨리 물어봐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물어본다면은 또 상대방에게 좋은 응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물어봐야 될 타이밍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백이 있는다면 네, 이 자체로 이득인데 일단은 좀 세게 뒀습니다. 이거는 흑도 그렇죠. 치받고 따낼 때 단수를 치면서 또 응수를 물어본다면은 두 선수 갑자기 시원시원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프는 정확하게 5대5를 가리키고 있고요. 송혜령 3단은 그 궁금했던 그 자리를 두어갔고 어느덧 모양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은 인공지능 그래프도 완벽한 5대5를 지금 그리고 있죠. 네. 글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백이 약간 괴로운 것 같은데요. 백이 있는다면 이쪽을 호구를 치고요. 만약 뭐 이쪽을 받는다면 이쪽을 늘었을 때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백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백이 오히려 이쪽을 막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다시 가볍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흑이 너무 늘고 싶어서 여기서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백도 여기를 일단은 끊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백이 그쪽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은 다음에 이 끊긴 두 점을 흑이 이런 식으로 다시 탈출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와서 여기를 막는 것은 이거는 패를 버틸 수가 있나요? 제가 패를 버티는 건 생각을 안 했었는데 패감이 많다고 보고 패를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근데 패로 버티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일단 이런 곳에 자체 패감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고 봤는데 그렇죠. 하변의 팩감이 좀 있죠. 그래도 고근태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체 팩감이 많이 나와 보이는데요. 네, 지금 얼핏 보기에는 흑이 패감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패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백의 입장에서도 패감이 많기 때문에 뭐 패싸움이 누가 유리하다라고 딱 이렇게 떠오르는 선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젖히는 패감이 된다면은 좋은데
젖힐 때 혹시 백이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나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받아준다면은 또 이제 패싸움을 하게 되겠죠. 이 젖히는 팩감이 백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데 빠진다면은 그냥 이렇게 지켜두고요. 이렇게 지키고 귀를 집을 좀 뺏긴 했지만 뭐 계속 흙을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하다. 이러한 판단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막상 흙도 젖히는 팩감 쓰기가 떨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젖혔을 때는 백이 한 점을 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진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신경이 쓰이겠죠. 네. 자상귀 쪽 팩감은 안 될까요? 네, 지금 이쪽 팩감도 어렵습니다. 이쪽 팩감이 이거는 일단 받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을 이었을 때 원래는 받는 게 맞는데 백이 만약 해소한다면요. 잡으러 가려면은 이쪽을 치중 가야 되죠. 네. 이쪽을 치중 가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네. 잡히긴 잡힌 것 같거든요. 여기 둔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면은 뭐 맛은 좀 나빠 보이지만 그렇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붙여도 그냥 바로 끊어 간다면은 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바꿔치기 서로 오른쪽 흑돌과 왼쪽 백돌을 바꿔치기 했을 때 어느 집이 더 크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팩감을 끊었었는데요. 이거는 악수 아닌가요? 악수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팩감을 줄였거든요. 오히려 아, 여기를 둘 때 네. 다시 밑으로 쳐서 패를 하겠다. 지금 팩감 개수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그냥 있는 게 팩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백의 입장에서요. 어차피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팩감은 계속 나오는데 네. 이러면은 팩감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팩감이 이제 남은 팩감이 백의 입장에서는 한 팩감 그리고 이을 때 있는 수가 또 팩감이죠. 두 팩감. 흙이 이렇게 따내게 된다면은 두 팩감밖에 안 남았어요. 네. 팩감 수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되게 적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은 팩감이 안 된다고 일단 가정하고 지금 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기 쉽게 이제 와서는 이 젖히는 수는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팩감. 흙도 이쪽 팩감을 쓰지 않는다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팩감 수는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악수 같지만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붙이고요. 백이 지킨다면은 그냥 이쪽을 늘어서 탈출하는 방식으로 팩감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흙은 자체 팩감이 워낙 많아서 좀 그래도 편하게 패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팩감을 쓰는 게 지금 자신이 없다면은 네. 이쪽을 붙인다거나 또는 이쪽을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쓰는 게 흙은 일단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팩감을 써가지고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네. 지금 이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흙도 워낙 커서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 패를 진다고 해서 흙이 큰 손해를 본 건 딱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 패 자체가 흙이 부담이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백한테 부담이 더 큰 패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진출을 통해서 일단락하는 것도 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확실한 패감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패감, 요거는 한번 봐줄 수도 있고요. 따내서 잡히면 좀 깔끔하게 잡히기 때문에 따낼 때 단수를 밑으로 치고요. 2일 때 따내고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따낸 다음에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칠 때 따내고 난 다음에 팩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팩감은 백도 바꿔치기를 하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끊는 팩감은 백이 빠져서 봤기 때문에 너무 악수가 심해서 이 패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손해패가 너무 큰 손해패는 쓸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팩감이 없는 것 같아요. 팩감이 부족하다는 게 확실하다면은 이런 교환이 악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런 팩감을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는 수, 이 두 개가 일단은 가장 유력하게 보이네요. 백도 붙였을 때 끝까지 버틸 수는 없겠죠. 이제 이런 경우가 단순히 한 팩감이 아니라 붙이는 게 버티게 된다면은 다음에 이쪽을 찝는 게 또 팩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백이 끊음으로 해서 팩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백이 이 팩감을 다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백도 이제 흙이 따냈을 때 뭐 이런 팩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일단 두 선수가 이 팩감 이런 쪽의 팩감을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만약 이쪽이 팩감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두 선수가 팩감 가지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쪽이 팩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두면은 해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백도 차단할 때 뭐 다시 싸우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흙이 탈출하자는 수를 백이 차단하기에는 팩감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붙이는 수와 들여다보는 수 좀 유력해 보입니다. 송혜령 선수는 여기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겠는데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팩감을 어디로 사용을 할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 꽤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팩감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아, 찝어서 두었는데요. 맥락은 좀 비슷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지금 맥락은 비슷합니다. 지금 백이 받아주면은 팩감이 더 생기는 구조예요. 네. 그렇다면은 백이 이제 해소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해소를 하면은 이렇게 젖히는 거는 일단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백이 이쪽으로 이어도 이 젖히는 수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이거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네. 그럼 백이 해소했을 때 이쪽을 먼저 젖히는 수 맞게 된다면은 젖히고요. 여기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씌우는 수를 두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진행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막을 수가 있나요? 백이 흙이 끊게 되면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 어렵긴 한데 근데 흙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진행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해소했을 때 이렇게 두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나오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아, 악수 교환인가요? 네, 뭔가 그전 모양은 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흐름인데 네. 돌이 없죠. 근데 지금은 백이 먼저 한 발자국 먼저 나오게 되죠. 물론 이쪽을 교환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흙이 이쪽을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결국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는 약간 백실리가 돋보이는 진행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허서연 선수는 패를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패를 받아주거나 하면은 패감이 늘어나거든요, 점점. 네. 그래서 백은 패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송혜령 선수는 뭐 어딘가를 젖혀야 되는데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지금 백은 이쪽으로 한 점을 잡아도 둘 수 있고 이쪽을 잇고 귀를 조금 당해줘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끊는 것도 똑같을까요? 백이 이었을 때요. 네. 막 끊어가는 이쪽을요. 네. 이렇게 끊게 되면은 지금은 백이 이제 가만히 늘게 되겠죠. 그러면 흙이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이쪽을 급소를 빼앗기게 되면은 이런 뭐 비상수단이 있긴 하지만 이 수는 제가 보기에 일단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싸움 자체가 백이 늘었을 때 흙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받아준다면은 단수를 이렇게 치고요. 네.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이거를 다 받아주면은 지켜두네요. 다 받아주면은 백이 패감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패감을 이기려면은 여기도 쓴다는 얘기 같거든요. 이쪽도. 네. 그러면은 흙이 해소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둔다 했을 때 이 싸움은 서로 장담을 할 수가 있나요? 흙이 따낼 때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다시 따내고 그러면 흙도 가만히 젖히는 수가 지금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어야 됩니다. 이쪽을 따냈다가는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또 있어서 네. 이러면은 패가 두 개가 되면서 흙이 조금 피곤해집니다. 이거는 이어야 하고요. 따낼 때 지금은 그냥 젖히는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랑은 또 상황이 아까는 그냥 백이 그냥 한 점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흙이 이쪽을 젖힐 수가 있어서 모양이 아까보다는 좀 더 좋아졌거든요. 네. 이쪽을 백이 막는다면은 이 교환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다고 백이 늘어주면은 선수로 귀를 얻어냈고요. 백이 단수를 친다면은 그걸 따냈나요? 복잡하게 가겠다는 뜻인가요? 허서연 선수도 좀 보고 네, 약간 놀란 것 같은데요. 약간 놀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생각은 안 해본 수였는데 당연히 이을 줄 알았는데. 백이 따내고요. 흙이 팩감을 쓰고 따낼 때 이제 허선 선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갈 때 패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낼 때 이쪽에 자체 팩감을 활용을 하고요. 네. 따낼 때 이제 이쪽을 다시 따내지 않습니까? 양패 형식이니까. 네. 그때 여기를 해소를 하고 여기는 한 번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 백돌 전체를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 네, 이런 이야기죠. 일단은 그렇군요. 이제 와서는 지금 이 패는 사실상 졌습니다. 네. 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 허선 선수가 여기를 단수를 쳐서 양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송혜련 선수는 이 패는 일단 지고 이쪽을 빵빵 한 다음에 이쪽을 공격하면서 이쪽도 타겟을 노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우상귀가 타게만 된다면 좀 어느 정도 작전이 먹힐 것도 같은데요. 지금 작전이 뭐 인공지능은 100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네. 뭐 아예 안 되는 작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좀 과감한 작전인 건 분명합니다만 지금 바로 드나요? 이거는 송혜령 선수도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글쎄요. 이거는 백이 패를 마저 여기를 안 들어갔는데 두나요? 그럴 거면은 지금은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흙이 손해를 좀 봤습니다. 지금 흙이 따낸 걸로 그냥 이었으면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따냄으로 해서 가일수를 한 번 더 하게 됐죠. 네. 물론 집은 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네. 물론 이 흙이 지금 패를 당장 100이 있는다고 해서 100% 잡힌 돌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런 곳을 젖히게 되고 이런 곳이 선수가 되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살 확률은 더 높습니다. 거의 살았다고 봐야 되는 형태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돌이 사는 과정 속에서 조금 당하게 되거든요. 좀 활용도 당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활용을 당한 이 손해가 이 흙이 한 점을 잡은 것보다는 백이 더 얻는 이득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부분적으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진행은 백이 조금 우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상귀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허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허서연 2단과 송혜령 3단의 8강전 세 번째 경기. 자, 우상귀 패싸움. 이 싸움부터 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아직 허서연 선수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송혜령 3단은 이제 타겟은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잡힐 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좀 활용은 당하겠지만 잡히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둘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허서연 선수는 패를 해소했고요. 자, 오늘은 저 그래프가 정확하게 5대5를 그리는 모습을 이 중반전부터 자주 볼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겠고요. 이렇게 중반이 됐는데도 이렇게 5대5를 딱 가리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두 선수 모두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두자마자 또 그래프가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쪽을 선수하는 게 아니라 네. 이쪽을 젖히게 되면요. 아, 그 차이가. 다시 이제 이쪽을 선수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오히려 선수를 해서 백이 이쪽을 지키게끔 한 다음에 뭐 이쪽을 붙여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늘모로 해서 중앙으로 나오는 게 일단은 일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는 이렇게 두고 이쪽을 호구 치겠다는 뜻이죠. 호구 또는 이쪽을 젖히겠다는 뜻인데 네. 백이 뒤로 받아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한 집이 또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좀 아프긴 아픈 게 이쪽을 다 활용을 당하고요. 마지막 하나, 이쪽을 찝혔을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야 돼요. 그러면 약간 여섯, 일곱, 사는 형태가 좋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흙이 단수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흙이 지금 상황에서는 단수를 이렇게 치면은 백이 이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수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리고 잡을 때 이쪽을 잡히게 되면은 이 전체가 다 잡히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사는 판단은 송혜란 선수는 오히려 집으로 이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집으로 오히려 손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쪽을 다 당하고요. 이쪽 다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집을 만드는 과정이 셋, 이쪽도 교환을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죠. 살아도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겠네요. 백은 살려주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괜히 이런 곳을 붙여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흙이 이곳을 단수로 하나 치고요. 네. 이쪽을 이은 다음에 끊을 때 이렇게 붙여 나오는 게 흙의 형태가 훨씬 좋거든요. 네.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백이 신경이 쓰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살려주고 다음에 이쪽을 교환해서 이 한 점을 잡는 제압하는 보너스를 오히려 노리고 있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네. 이 잡히는 수가 싫기 때문에 여기를 두었는데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에 이런 수 또는 날일자 이런 수들이 선수가 많이 듣기 때문에 오히려 좀 두기 편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한 점은 바로 잡았네요. 바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으로 활용을 할지 또는 잡을지를 결정하는 게 더 좋아 보였는데 일단 허서연 선수는 바로 한 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혜령 선수가 이 한 점을
좀 무리하면서까지 잡았거든요. 이 한 점을 잡고 나서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이 백돌 전체에 대한 어떤 사활도 좀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그래서 지금 사실 흑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오히려 백돌을 좀 압박하고 싶은데 네. 지금은 이 흑돌이 또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이런 곳을 한 칸을 뛰기만 하더라도 이쪽이 위험하죠. 네. 그렇다고 서로 바꿔치기를 한다면은 이건 개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게 서로 잡힌다면은 이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둘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송혜란 선수가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진출하면서요. 네. 오히려 백을 압박하는 수도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바둑이 뭐 좋다 나쁘다 정확히 어떤 형세를 파악하고 있다면은 지금은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도 흑으로서는 하나, 괜찮아 보입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날일자도 아니고요.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음에 백이 이쪽을 파워한다면은 한 칸 뛰고 백이 중앙으로 온다면은 그냥 이렇게 한 집을 내겠다. 결국은 사는 뜻이죠.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허서연 선수도 어느 정도 흑이 공격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살아두어야 하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쪽 젖히는 수입니다. 네. 젖히고 흑이 젖히더라도 이렇게 지켜두면은 이게 흑의 입장에서 괴로운 게 다음에 이런 곳이 끊는 수가 거의 선수거든요. 그렇다고 흑이 이쪽을 지키기에는 뭔가 좀 공배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젖혀두면서 이쪽에 안형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강하게 둔다면은 이쪽을 찝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흑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한 번 더 들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이제 공격을 통해서 타격하겠다는 뜻이죠. 이러면은 흑이 뒤로 물러선다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끊는 수를 이용을 해서 타개하면 되고요. 당장 끊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젖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쪽을 뛰어서 다음에 끊는 수를 노려도 되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좀 백에게로 기세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조금 편한 형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씌워갑니다. 더 이상은 공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송혜령 선수도 여기 뛸만 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두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수 글쎄요, 모자를 씌우긴 씌웠는데
글쎄요, 무슨 뭔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만 준다면은 뭐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뛸 수도 있고 이렇게 붙여서 강하게 붙여서 받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수는 사실 어떤 뜻인지 단순하게 흙이 이렇게 한 칸 뛴 수랑도 교환을 해봐도 이득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냥 이쪽으로 연결을 하겠다.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건가요? 이제 백돌이 약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연결하면서 이쪽 집도 깨겠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송혜련 선수도 이쪽으로 이제 한 칸을 뛰고요. 백이 지킬 때 이렇게 뭐 치받아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쪽에 돌이 백돌이 두 개 온 거보다는 그냥 애초에 돌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젖혀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흙의 입장에서는 더 압박감이 심했거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중앙으로 연결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백은 못 살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백으로서는 더 부담스러운 진행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살아두는 게 좋았는데 일단 여기 모자 씌우고 한 칸 연결하는 수법은 그냥 가만히 살아두는 것보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프를 보더라도 흙이 많이 추격을 했어요.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도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백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다음에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법이 조금 신경이 세기 때문에 흙도 치받게 되고 다음에 여기를 뚫리게 되면은 또 끊어지죠. 그렇다면은 백도 여기를 꽉 막아서 지키게 됩니다.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좀 집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또 집이 만들어지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연결을 하고요. 연결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우상귀 패를 하면서 흙이 좀 많이 불리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지금부터 승부겠죠. 네. 중반에 변화가 많았었는데 네. 하나, 허서연 선수가 확실히 우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오히려 다시 만만치 않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끝내기 승부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확실히 허서연 2단의 기풍처럼 좀 바둑을 길게 가져가고 싶었을까요? 지금 형세가 잡은 돌은 똑같고요. 네. 백집이 한 45집 정도가 확정가로 나 있습니다. 흙은 셋,
흙은 지금 이쪽에 집이 한 10집 정도 나면은 개갑바둑이거든요. 네. 10집은 그래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것을 조금 당한다 하더라도 10집 언저리 나겠네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상변을 큰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들여다봤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그래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차이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가는 것 같은데요. 또 들여다보니까 베개에게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들여다봤을 때는 있는 수 말고는 딱히 안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흙도 이쪽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밀 수도 있나요? 그냥 밀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집을 최대한 크게 지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여섯, 일곱, 이었고요. 지금은 미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나를자보다는 오히려 미는 게 이쪽 집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자로 지켜두었고요. 네. 지금은 이 자리가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쪽을 찝어서 흙한테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을 뒤로 있게 된다면 이 한 점이 지금 크거든요. 네.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살았고 그렇다면 다음에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끊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집으로도 짭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쪽으로 있는다면은 이쪽 한 칸 뛰는 수가 들기 때문에 흙이 뒤로 막는 형태가 지금 이쪽을 백이 들여다보고 나와 끊으면은 지금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하나, 그리고 이 자체로도 지금 집을 많이 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물어보고 싶은 자리인데요. 여덟, 아홉, 그렇죠. 흙이 강력하게 버틴다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구 쳐서 다음에 이쪽을 두 점을 잡는 수를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어차피 이렇게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때 다음에 잡는 수가 있다. 그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둔다면은 백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보여요. 넷, 약한. 네, 그래서 이렇게 끊는다면은 이쪽을 돌파를 해서요. 이런 식으로 좀 집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이 한 점을 잡게 되면 어차피 비슷한 맥락입니다. 많이 당하네요. 네, 일단 그냥 이었어요. 그럼 안 뛸 수가 없죠. 네. 거의 외길인데요, 지금. 이렇게 두고 이쪽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흙사활이 괜찮은가요? 일단 송혜령 3단도 이어서 버티기는 했는데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이쪽을 백이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뚫을 때 그냥 흙이 이쪽을 막으면은 끊더라도 단수 치고 이쪽을 이렇게 둬서요. 있는 수와 사는 수. 부분적으로 사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지금 당연히 이쪽을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바람에 지금 집으로 차이가 지금 크게 났죠. 네. 지금 이렇게 끊어지는 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를 흙이 틀어 막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백돌이 오게 되면 집이 많이 깨졌습니다. 네. 이건 좀 실수인데요. 송혜련 선수가 이쪽 붙인 수를 못 본 것 같아요. 붙여서 나가면은 차단하고 이으면은 넘어가는 수를 맛보기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밀어서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건 좀 아쉬운데요. 지금 꽤 미세한 바둑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었었는데 이 형태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돌이 끊기고 나면은 이쪽으로 또 당한 형태거든요. 끝내기를. 그렇네요. 사활에는 좀 자신이 없었을까요? 사활은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끊기는 거나 네. 지금 이렇게 끊기는 거나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좀 아쉬운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흙이 지금은 이렇게 두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연결하면은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둘 때 여기 두면은 어차피 이쪽을 백이 두고요. 이쪽을 밀었을 때 다음에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법이 있어가지고 흙이 받기가 괴롭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지킨다면은 이쪽을 또 뚫리게 되면은 또 이쪽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사는 데는 어차피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 들여다보고 차단하는 게 끝내기로 이득입니다. 흙이 사는 과정 속에서 지금 백이 못 살아 있는데 확실하게 중앙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지켜두었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흙이 당장 둘 일은 없다고 보고 큰 자리인 상변을 지켰습니다. 지금 미세한 바둑으로 쭉 가고 있었었는데 네. 지금 그냥 민수 하나로 지금 차이가 확 벌어졌거든요. 안팎으로도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이쪽을 흙이 붙여서 깔끔하게 막는 수와 이쪽을 백이 늘어서 지금 약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 붙일 때도 지금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 붙일 때도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가 생겨버렸어요. 네. 잘 두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밀어간 수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맛들이 남았는데요. 지금은 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쪽 백도를 차단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승부수를 걸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쪽을 한번 붙여서요. 백의 응수를 물어본 다음에 젖히거나 하면은 이쪽을 끊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은 이쪽을 붙이거나 또는 이쪽으로 나와서 이 백 전체를 노리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승부를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순하게 집으로는 지금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지금 백에 못 살아있는 이 약점을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섯, 일곱, 뭔가를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고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두는 것은 이렇게 두는 것은 젖혀서 안 되고요. 네. 뚫리면 한 점이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두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끊을 수 있지만 이 형태는 백이 이쪽을 끼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더라도 단수를 치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을 끊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먼저 붙여서 조금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쪽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쪽을 먼저 교환을 해서 조금 두텁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붙여서 마지막 변화를 하나, 구하는 게 둘, 일단 좋아 셋,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시간 연장책의 일부인데요. 네, 시간 연장책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백의 안형을 다 없애 놓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교환을 끝내면은 이제 백은 한 집도 없습니다. 네. 아, 마지막 승부수 송혜령 3단이 결핵을 할까요? 자, 일단 안형은 없애고 있습니다. 자, 들여다보고요. 여기서가 궁금한데요.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게 확실히 이쪽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흙집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확실히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를 붙이고요. 어디 두려고 그러죠? 어딜까요? 여기를 이쪽 교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선은 뭐 위쪽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붙여갑니다. 일단 좌상비 교환은 하지 않고 바로 붙여갔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좋은 수든 나쁜 수든 간에 일단은 그쪽을 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지금 가만히 늘어두면 붙이는 수가 성립을 붙였을 때 젖히고요. 끊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흙 석점이 잡혔죠. 백이 늘어두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이 늘었을 때요. 네. 지금 가만히 나가고요. 밀 때 젖히는 건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계속 나간다. 이거는 흙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쪽을 파워는 수가 있어서요. 아, 그쪽.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마넴으로 나가는 수도 잘 안 되고 셋, 붙이는 수도 일단은 안 됩니다.
하변 쪽 선수가 될까요? 부분적으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선수 교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허서연 선수도 이쪽을 빨리 교환을 해야 하거든요.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을 끊으러 가고요. 그러면은 백이 막는다면 이쪽을 차단을 해서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네. 백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백으로서는 큰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을 빨리 해 두는 것이 이쪽을 차단했을 때 또 이쪽 우변 끝내기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빨리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쪽을 끝내기 하는 것이 바둑을 잘 마무리하는 길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여기를 쳐야 됩니다. 일곱, 여덟, 지금 여기를 빠르게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이었을 때 원래는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집을 크게 사는 수법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백이 이곳을 찝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다음에 치중 때문에 백이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네. 이쪽에 비막 끝내기가 생겼죠. 아, 큰 끝내기가 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송혜련 선수가 이쪽을 교환을 했다면은 허서연 선수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선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모양을 처음에 5집을 봤었었는데 지금 이 형태는 3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득을 보는 게 좋은 수법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뒀네요. 백도 좌하기 쪽 한번 받아둬야 되지 않나요? 저하기 쪽이요. 네. 는 자리로요. 흙이 늘었던 그 자리를 백도 응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이쪽이요. 네. 지금 당장은 어차피 흙이 끝내기는 미는 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받고 먼저 이제는 좀 백이 여유가 생겨서 먼저 두고 싶었던 자리를 지금 둘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네. 자, 송혜령 선수 불리한 가운데 이 상황을 역전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송혜령 선수 이 승부를 좀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수순이 진행이 된 걸까요? 이쪽을 지금 마네모를 두자 허서연 선수가 이쪽을 찝었고요. 네. 그래서 이쪽 약점을 지키고자 흙이 느니까 지금 허서연 선수가 이쪽을 연속으로 2번을 찔렀습니다. 네. 중앙의 흙 모양은 점점 더 지워져 가고요. 지금은 이쪽을 좀 찌르면서 흙집이 좀 나중에 좀 삭감을 좀 당했어요. 네. 지금은 이런 곳을 두면은 이제 백이 걱정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변의 백 대마를 노리는 그 승부수는 결국 송혜령 3단이 결행을 하지 못하겠네요. 네. 지금도 근데 부분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곳을 뭐 이런 곳을 지킨다 하더라도 붙이거나 또는 마네모로 들어가는 차단 수법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여기를 둔다면은 지금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하는 수순입니다. 네.
획은 이을 수밖에 없죠. 이쪽을 차단할 때 흑이 이렇게 두는 수법은 얼핏 보면은 연결하는 수와 그러니까 끊는 수와 연결하는 수가 맞보기인 것 같지만 네. 백이 이쪽을 지키고요. 연결할 때 이쪽을 차단하는 수법이 또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집이 난다고 했을 때 이 모양은 이쪽도 선수고요. 이쪽도 선수고 이쪽도 선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쪽을 튼튼하게 지켜두면은 이거는 과연 송혜련 선수가 해볼 때가 있을지 잘 안 보이거든요. 역시 후반전으로 들어가니까 허서연 선수가 좀 힘을 발휘하네요. 네. 초읽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마지막 하나, 차분하게 끝내기 수순들을 넷, 다섯, 수익기 하면서 일곱,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수는 약간 실수네요. 지금은 끼우는 수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네요. 끼우는 수가 생긴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백이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이쪽을 또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은 끼우는 수는 안 되고요. 네. 마지막 하나, 결국 가만히 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넷, 다섯, 여섯, 가만히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아, 끼워갔습니다. 끼우는 수를 결행했습니다. 지금 이 패만 없다면은 끼우는 수는 좋은 수예요. 백이 단수를 이렇게 친다면은 연결할 때 끊어서 이건 역전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두면은 한 점은 버리지만 굉장히 큰 한 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연결하는 수법도 있고 실점 아까 제가 보여줬던 참고도보다는 흑집은 늘었고 백집은 줄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이 패인데요. 이 패를 이 꽃놀이 패인데 팩감이 많다면은 어차피 흑이 할만하다 셋,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감은 흑이 좀 많겠죠. 일곱, 여덟, 아홉, 어,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득을 봤죠. 네. 송혜련 선수, 허서연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실수를 잘 찔러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득을 보고요. 원래는 흑집이 두 집으로 끝나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이 형태는 흑집이 네 집 정도 났고요. 두 집 차이에다가 백집은 똑같네요. 그러면은 흑이 한 두 집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개가를 해보고 있는 송혜령 3단. 불리한 건 알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 하나, 조금씩 조금씩 추격해 갑니다. 둘, 여섯, 일곱, 여덟,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자리에서 지금 손해를 좀 봤거든요. 허서연 선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어려운 수가 아니었던 게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먼저 찔렀으면은 네. 그냥 사실상 외길인 형태였는데 지금 이걸 실수로 한번 먼저 찔렀다가 찝었다가 끼우는 수를 당해서 지금 확실하게 두 집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승부는 허서연 선수가 좀 유리한 흐름인데, 표정만 보면 허서연 선수가 좀 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단수 쳐야 됩니다.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있게 되면요. 이쪽을 살아야 되는데 이쪽 붙이는 수가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은 네. 아까는 여기를 찝어서 흙이 잡히는 형태였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넷, 흙이 이쪽을 끊어서요. 있게 되면 단수 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지금 백이 수가 부족하죠. 네. 지금 이 흑도를 못 잡으면은 이 백 전체 다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절묘하게 수가 부족하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교환하는 것은 지금 반드시 저 교환이 있어야만 송혜련 선수도 수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하는 것은 백이 이쪽을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죠. 지금 이쪽에 돌이 있어야만 지금 이 수법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두기 좋거든요, 송혜련 선수.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교환을 하는 것은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치중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지금 되게 재밌는 형태가 있었나요? 지금 여기를 젖히고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흙이 단수를 이쪽으로 치면요. 패가 되는군요. 따내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이어서 네. 잡으러 가려면 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을 이렇게 달린다거나 해가지고 놓고 따는 수를 보고 있었던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근데 백도 단수 칠 때 바로 따내는 게 아니라 한번 늘어두고요. 이을 때 단수를 치면은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 수는 제가 보기에는 팩감을 좀 늘리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어차피 백이 늘어서 당장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수가 나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흔히 아는 형태는 돌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죠. 네. 그래서 흑돌이 여기 있어서 이쪽엔 돌이 없고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수가 나는 형태는 이제 귀에서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돌이 이제 한 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형태랑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송혜령 3단은 좌상기 교환을 결행했고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지금 허수연 선수 그냥 이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가만히 두다가는 지금 붙이는 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면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백은 한 집도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찝는 수밖에 없을 거고 실제 허선 선수도 수익기를 여기까지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돌이 오면은 지금 여기 끊는 수가 이 수가 또 재밌나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었고요. 단수를 이쪽으로 치고 이거는 이어서
이쪽 끊어지는 것과 이쪽 끊어지는 게 맛보기로 잡혔죠. 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둬도 어차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으면은 백은 절대 세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 기분 좋은 자리. 그 호구 치는 자리를 이건 일단 선수고요. 네. 근데 지금 아쉬운 게 지금 여기 둘 것 같거든요. 그냥 받아주면은 이수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백이 젖히게 되면은 지금 잡으러 가는 거는 백이 이쪽을 막아서 살 수 있고요. 네. 받아준다면은 이수가 강력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받아줬고요. 자, 이제 붙여가는 수. 제가 못 본 수가 있나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막는 수는 이렇게 둬서 안 됩니다. 네. 그럼 백도 찝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끊었을 때 다른 수가 없거든요. 오, 결행했습니다. 붙였습니다. 지금 잡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바둑판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자, 끊어 가나요? 지금 끊는 수 있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끊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끊어가면은 백이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잡힌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었습니다. 이건 다른 수가 안 보입니다. 단수 치고 계산서가 나왔나요? 네. 잡혔다라는. 네. 오히려 잡히는 게 더 알아보기 쉽죠. 네. 지금 다른 수가 없거든요. 이으면은 그냥 여기를 둬서 이거는 어떻게 해도 두 집이 날 수는 없어요. 네. 뭐 한 집은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두 집이 절대 날 수가 없고요. 여기 끊었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두더라도 흑은 마지막 백도를 잡고 둘, 탈출할 수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송혜령 3단의 손끝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송혜령 선수 다 보고 있었네요. 네. 이걸 잡고 승리를 한다면 정말 대역전극이 되는데요. 근데 송혜령 선수 이걸 다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기를 둔 건가요? 혹시 허선 선수가 여기 젖혔으면은 또 수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보강이 되는 자리인데요. 마지막 하나,
저는 중간에 이제 이곳을 한번 교환을 하길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다 보고 있었네요. 저 술을 언제 봤는지 그 타이밍이 좀 궁금하네요. 아마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를 이제 찝었을 때 이제 이 형태가 약간은 좀 헷갈리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있고 여기를 끊었을 때 좀 모양이 좀 헷갈려가지고 아마 여기서 조금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교환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좀 시간을 벌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송혜령 3단이 이대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인터뷰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끊어가고요. 이 수순은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네, 이거는 이렇게 내게 되면은 이쪽을 찌르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되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이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은 백이 사는 형태는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바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단칼 승부가 나느냐, 그게 좀 관건이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매듭 하나가 허서연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허선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찝은 수가 거의 사실상 패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찍고 여기서 손해를 봤을 때 그때도 백이 나쁘지 않은 형세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허서연 선수가 계획했던 어떤 그 마무리 방법이 조금 틀어지면서 이쪽을 맞게 되었고 그때 이제 송혜령 선수가 이제 약점을 놓치지 않고 이쪽을 교환한 후에 이 붙이는 결정타를 날리게 되어서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찝지 않고 이쪽을 백이 끊으면서 정리를 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흑이 이쪽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허서연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송혜령 선수 대단합니다. 네, 정말 그 마지막 노림수를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 끊어가는 자리 역시 국후에 바로 짚어가는데요. 송혜령 선수 대단합니다. 준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힘을 내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8강전 세 번째 경기, 이렇게 송혜령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허서연 선수의 마무리를 좀 보나 했는데 마지막에 송혜령 선수의 원펀치가 통했습니다. 네. 허서연 선수가 초중반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둑을 잘 짰는데 네. 이제 끝내기에서 그 찝는 그 실수를 한번 하고 나서 급격히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송혜령 선수가 KO 펀치를 날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허서연 선수 대마가 잡히면서 바둑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초반전에서는 허서연 선수가 좀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제 중반전 그 패싸움에서의 싸움이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 패싸움에서 제가 보기에는 송혜령 선수가 조금 패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패가 끝나고 나서의 이후의 처리가 조금 좋지 못해서 그대로 백의 우세로 바둑이 끝나나 싶었는데 네.
그 우세를 결국 허서연 선수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송혜령 선수 두는 내내 정말 진땀을 뺐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에서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이제 종반전 그 대마 싸움 어디서부터 좀 수를 보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송혜령 선수에게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송혜령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본선 진출인데 이렇게 4강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그러기 제가 되게 본선에도 되게 오랜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네. 처음인 줄은 몰랐는데 되게 예선을 잘 못 뚫었어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4강까지 가게 되니까 좀 신기해요. 네, 또 입단한 지도 좀 오래됐는데 그때까지 여자 국수전과의 인연이 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또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또 바둑 내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좀 어려운 길에서 역전에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총평 한마디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러니까 그 패가 뭔가 좀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너무 쉽게 물러났나 싶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대마가 막 몰릴 줄 몰랐는데 뭔가 계속 패를 지고 나서 대마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마지막에 그 끊는 수를 좀 노리고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마지막에 대마를 끊어가는 장면, 이 노림수를 어디서부터 좀 보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자상기에 단수 치고 이었을 때는 확실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경솔한 실수를 해서 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수를 계속해서 그냥 읽고 있었어요. 내가 본 게 확실한가. 네. 여기서부터였죠. 네,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이수를 하나 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백이 이쪽을 젖히거나 하면은 네. 이 약점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때는 근데 좀 확신이 있었나요? 그때 막 그렇게 젖혀가는 수가 잘 돼요, 백이? 여기도 뭐 어떻게 두죠? 저 거기 밑으로 젖히려고 그랬거든요. 이쪽으로요? 네네네. 정확하지, 글쎄요. 좀 이렇게 노렸던 수가. 그냥 그 호구친 수도 그냥 제가 슬기가 조금 확신이 그때, 그러니까 수를 보긴 봤는데 확신이 잘 안 들어서 좀 네. 망설였던 게 그 호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전이랑은 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송혜련 선수가 실전에 붙이는 수를 두길래, 이 수를 다 본 것 같았었는데, 한번 이렇게 시간을 좀 두는 게, 네. 진짜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이때는? 좀 그랬어요. 네. 좀 침착하게 수를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중반전 패싸움이었는데요. 네. 네. 패싸움에서는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패를 해소를 하지 말고 계속 패감을 썼어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요. 네네. 때렸잖아요. 네네. 그럼 원래 2패를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면 사실은 이어서 계속 버텨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은 때려서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양패가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따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패감을 어딘가를 쓰고 따냈을 때 허선 선수가 여기를 패를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자체 패감을 쓰게 된 다음에 여기서 해소를 하고 이제 바둑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좀 이른 타이밍에 바로 그쵸. 그러니까 네. 바로 여기를 해소를 했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그 정도로도 충분한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이때 당시에는 형세를 좀 낙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요. 네, 이때 근데 저 나빠요? 네, 이때 좀 나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우상기 흙이 몰리면서 좀 형세가 기울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둑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오랜만에 대국을 하셨더라고요. 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요새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 보통 있었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여자 리그를 하면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서 뭐 그냥 운동하고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좀 체력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오늘 컨디션이 혹시 안 좋진 않았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가요? 네네. 바둑 두는 내내 관자놀이를 좀 누르시면서 두길래. 뭐 그거는 좀 습관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본선 진출에 4강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글쎄요. 그냥 사실 그렇게 뭐 큰 거창한 목표는 없는데, 일단 다음 판 상대가 최정 선수랑 김다영 선수 승자인데, 일단 네. 둘 다 너무 강한 상대고 하니까 그냥 저는 좀 그러니까 즐겁게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4강 멤버 송혜령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송혜령 선수 또 오늘 좋은 바둑 내용 그리고 또 재밌는 내용 보여줬는데요.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인터뷰도 굉장히 재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대국 또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김다영 선수 여자 기성전에서 타이틀을 획득할 때 이 최정 선수를 이기고 올라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대국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여류 최강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네. 또 이긴 적이 있고 또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있는 타이틀 홀더였기 때문에 또 만만치 볼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금요일 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설의 고근태 구단, 저는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